하기도 못해가지고 객기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직장 생활은 삼성에서 38년, 일본 스미토모 하그룹에서 8년, 한 26년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50대 52살에 제가 마음을 먹고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농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직장 생활 좀 더 달릴 수 있었는데 지금 50대 초반에 마지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한번 농사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50이 넘기 전에 내가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지금 사람한테 슬쩍 이야기했지만 지금 3년 안 됐어 이제. 그래서 저는 원래 계속 이제 준비를 했지 이제. 그래 이제 뭐 집에 각 부모님도 뭐 반대를 하고 뭐 야단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집 사람한테 이제 거짓말까지 해서 한 5년 동안 명예퇴직금이 나오니까 5년 동안 먹고 살릴 걱정 그동안에 이제 농사 잘 지으면 되니까 이렇게 선의 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가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도 좋지만은 내가 진짜 농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마지막 꿈이 농사였는데 나이 한 60살 가까이 돼가지고 체력도 달리고 이제 그때 농사를 지으면은 이미 아마 때는 늦었지 않느냐. 그래도 좀 용기가 있을 때 또 뭐라 농사 짓는 건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50대 그래도 조금 젊은 나이에 그래도 농사 짓는 체력을 만들어 놔야만이 그래도 60 이후부터는 순조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이제 결심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어떤 작목을 지을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귀농하셨습니까? 귀촌하셨습니까? 반반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일반 직장 생활보다 대기업 직장 생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접근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자신감을 가졌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새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작목을 택할 것인가, 기후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란 작물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흥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하고. 제가 이제 갑자기 뛰어올라다 보니까 숨이 좀 차가지고 자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품종 결정을 하면서 이제 벼농사라든가 여러 과일, 채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가장 소득이 많은 작물이 뭐냐. 그 다음 앞으로 유망한 과일 중에도 가장 유망한 과일이 어떤 과일이냐. 가장 정령이 있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냐.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장벽이 아무나 짓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공부도 해야 되고 좀 진입 장벽 투자비도 필요하고 진입 장벽이 높은 작물이 뭐냐 이런 걸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능성 과일이면서 또 소각이면서 앞으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과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블루베리라는 게 그 당시에 또 소득 작물 중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작물인데 블루베리라서 일단은 블루베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은 제가 여기 영덕이라 고향이라보다는 제가 이제 영덕을 도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농사를 지금 기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조랑 일사랑이 영덕이 30년 통계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일반 작물들은 사실 보면은 어떤 강압성 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포도당을 만드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영덕이 그런 측면에서 기후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일단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럼 사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과 친환경 가우스 마이스터를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일반 작물들은 영덕이 유리한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해발 고도가 한 200, 350 이 정도 돼야만이 경쟁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주의 어떤 가야산 이런 데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해발 고도 한 300, 거기에서 한 7,000평을 짓고 있으면서 연간 소득은 한 1억 9천을 올린다더라고.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해발 고도가 한 50m, 400m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맛있고 훨씬 더 품질 우수한 사과 농사를 지은다. 자기는 더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지리적 위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본인보다 훨씬 유리한 어떤 그런 농사를 사과 생산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걸 또 넘기고 고산지대에 또 한 10,000평을 사가지고 또 거기에도 새로운 또 식재를 하더라고. 그만큼 어떤 기후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한번 깨닫고 저도 조사하면서 이게 맞구나. 그 천혜의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 많이 경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영덕에는 뭐 복숭아라든가 다른 작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귀농 기촌하신 분들은 영덕에서 지역 어떤 성적을 봤을 때는 잘 선택하셨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을 선택할 때 가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5년 이상을 기본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동안 조금 생산은 되지만은 그냥 뭐 샘플 개념으로 조금에라도 소득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떤 본격적으로 생산이 나오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품종 선택을 할 때 그 정도로 어떤 버틸 재력이 있으면은 또 가수하는 게 유리하고 그럼 채소나 이런 거는 바로 뭐 봄에 심으면은 바로 한 1년 안에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경제력 앞으로 5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경제를 갖고 있으면은 가수를 하는 게 앞으로 유리할 것 같고 그런 또 재력이 힘이 없다면은 이제 1년생 작물을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엔 한 4, 5년 만에 소득이 본격적으로 나겠다고 시작했는데 그건 한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품종적인 어떤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같은 어떤 블루베리라도 토양 적응이 잘 되는 게 참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지금 또 한 2, 3년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유기물이 풍부한 또 토양에서 잘 자라는 또 품종이 있고 일반적인 조금 뭐 유기물이 부족한 그런 토양에서도 그런 데로 적응을 잘 하는 그런 또 품종이 있더라고. 그거는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이제 감안했을 경우에 최소한 한 5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이제 과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품종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이제 블루베리 그 당시에도 뭐 사양 산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블루베리를 또 뭐 캐내고 포화 상태를 갖고 이제 뭐 생산량이 많아서 경쟁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또 지금 너무 늦다 이런 또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가만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품종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품종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기술이 확보가 되고 지역 환경이 따라준다면은 세계 1등 블루베리를 만들면은 어디든지 간에
2등은 망해도 1등은 안 망한다는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1등을 해야 되겠다. 확실히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또 접근을 했고,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이 개방됐다고 쳤을 경우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몇만 평, 몇십만 평 어떤 그런 짓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천평 뭐 만 평 이내에 짓는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따져봤을 때 나는 아무리 해도 칠레나 미국의 어떤 수준에는 규모 면에서 못 따라간다. 그래서 아무리 1등 품질을 만들더라도 규모 면에서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유기농법, 무농약 최소한 유기농법을 해서 품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네들보다 압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예를 들어 보니까 평균으로 유기농하는 농사 규모가 한 6,000평 되더라고. 일반 어떤 관행농은 뭐 최소한 5만 평, 10만 평 이상 되고, 그렇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2,000평을 시작해야 한 4,000평 그렇게 좀 규모를 늘리긴 하는데, 미국이 평균이 6,000평이라면은 내가 4,000평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은 그네들하고 수익 개방을 하더라도 나는 그네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나름대로 글로벌 측면에 봤을 경우에도 저도 나름대로 수익 개방이 되더라도 괜찮은 품목 이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접근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미국 그쪽에는 또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그쪽에 블루베리라면은 북부 IF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어떤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주로 품종 개발을 하고, 남부 I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 조지아 대학에서 이제 육종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부 쪽에 조지아 대학을 한번 가봤어요. 이제 그쪽 가니까 그 보면은 그 남부 북쪽,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농대가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 학과가 블루베리 어떤 전문 학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수도 어떤 블루베리 전문 박사가 있고, 그래서 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최소한 뭐 15년 이렇게 걸려가면서 결과물을 내놓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직접 생산도 하고 또 육종 개발하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품종들이 최고의 품종이 뭐냐, 이렇게 특고 품종만 이제 그렇게 나는 경쟁이 있다고 보고, 그 당시에 최근에 개발된 이제 품종만 제가 엄선해가지고 이제 식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식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제가 뭐 생산하면서 저는 이제 경매 가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경매하면은 무조건 가게 부딪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똥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직판 위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양이 얼마가 안 되다 보니까 주로 거의 100% 직판을 하고 했는데, 그러더니 뭐 집사람하고 이제 아들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한번 공개 시장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뭐 10kg인가 20kg인가 들고 처음에는 이제 포항 경매시장에 가봤어요. 이제 포항 경매시장에 딱 갔는데 뭐 보니까 그 당시에 가격이 뭐 6월 초였나 키로당 뭐 23,000원, 2만원, 지방에서는 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내보니까 28,500원 이래갖고 그 당시 시세로 최고가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전 농사가 좀 나쁘게 짓진 않았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또 평가를 일단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직판 위주로 계속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그 이후로 한 2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양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지방에서는 그렇다 치고 서울 가락시장에 한번 내보자. 거기에서 우리 품질이 어떠느냐 한번 직접 평가를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3명이서, 아들은 이제 그때 군에 갔다 와가지고 잠시 이제 일 도와준다고 이제 농장에 좀 내려오는 상태인데, 그래서 3명이 있으니 밤에 그거는 새벽 2시에 경매가 시장 열리더라고. 그래서 7시에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차 몰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서울 경매시장 이제 도착하니까 새벽 2시인데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인산인해라 완전히 막 그거는 무슨 지게차부터 해가지고 뭐 왔다가 운송 차들이 뭐 엄청 복잡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니까 이제 도착하는 순간에 그 뭐 경매 한 사무실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블루베리를 딱 보더니만 거기는 서울에는 전부 다 소포장 100g짜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종이 박스를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500g짜리 뭐 포항 경매 지방에서 이제 직거리 하는 그런 어떤 포장 연기로 이제 가니까 이래 하면 안 된다더라고. 그래도 한번 뭐 평가받고 싶어 왔다 하면서 이제 경매신장에 딱 내놓으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쭉 보면 그 당시에 5월 한 30일 정도 됐나. 뭐 그 당시에 가격이 키로당 뭐 35,000원, 뭐 32,000원, 뭐 38,000원 뭐 착착착착 나가는데 우리 쫙 들어오니까 이제 경매가 안 돼. 뭐 계속 유찰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경매 가격이 나오는데 이제 15,000원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물건 찾으러 이제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15,000원 받으면 낙찰 받은 사람이 이제 그걸 들고 그 하더라고 이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우리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원래 물건 놔두고 도로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경북 영덕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 사무실에 한번 와보라 하더라고요. 같이 그 들고 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뭐 당도 측정하고 뭐 여러 가지 맛도 보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는 농사는 잘 지을 것 같은데 성별이 예를 들어서 뭐 18mm가 있고 16mm가 있는데 18mm에 16mm 섞여버리면은 18mm가 아무리 많더라도 16mm 가격밖에 안 주고 서울에는 소포장이기 때문에 100g 단위로 모든 걸 포장해야 되지 500g짜리는 사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잘 알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농사를 많이 짓는다 하더라고. 많이 짓는다 묻더라고. 그래서 한 4, 5천 정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영업 차장을 농장에 보내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뭐 우리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적어도 급했는지 괜찮다 싶었는지 바로 서울에서 저희 농장까지 찾아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농장 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딱 해보더니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보면은 그쪽에 뭐 선별기부터 해가지고 일반 농장들은 서울집에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이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앞으로 거래를 뭐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서 농장도 보면서 이제 오디트 형태지 그렇게 승인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판로를 그쪽에 유통해서 보니까 서울 유명 백화점 이제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뭐 갤레리아 이런데 전문 유통업체라 그 유통업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울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최고 가격을 받으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직거래 하려고 직거래 하려고 힘을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있는 쪽도 못 알아할 정도로 있는 대로 포장해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억수로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품질이 아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구매력이 있는 어떤 지역에 물건을 팔아야지 구매력이 없는 지방에서는 팔면은 가지고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물건만 좋으면은 우리 물건을 32,000원에 저거들이 가져가면은 백화점 가면 55,000원, 6만원 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에서는 32,000원짜리를 32,000원에 납품 가격을 사라 그래도 안 팔려. 왜냐하면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15,000원짜리, 2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나 이러면서 잘 보면은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물건은 이제 실제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위치에 팔아야지.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져가가지고 팔리겠습니까? 그랑 똑같은 게 과일도
우선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파느냐 그 다음 고민이지. 우선은 품질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판매 전략 부분에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딱 이 농장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전단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직거리든지 어디든지 간에 제가 전단지를 항상 보내요 이제. 왜냐하면은 나의 블루베리는 전 세계 1등 명품 블루베리다. 이 농장 블루베리는 어디 가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다. 그 9가지 조건을 달아놨어요. 9가지 조건에 우선 품종이 미국은 어딘지 간에 최신 품종이 나오지만은 옛날 기존 품종을 다 키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부는 있지만은 품종적인 측면에서 나는 모든 신품종을 했기 때문에 품종이 가장 경쟁이 있는 품종을 나는 심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내세우는 게 이제 기상청 30년 통계 길조량이 최고 지역에서 내가 키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하스 이제 그 영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어떤 그런 무공해 지역으로 인정받은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동해안 해풍과 그 다음에 저희 농장이 이제 메타스키아 숲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제 피톤치도 아주 풍부한 지역에서 자란다. 그 다음에 솔잎 유기농법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잎 그 다음 파세 뭐 이런 부분들 엄청 뭐 하여튼 보면은 투여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일반적으로 유기농 하는 사람 보면 농약 안 치고 뭐 비료 안 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유기물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뭐 유기농 인정 업체도 그것까지는 안 따지더라고.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해서 유기농 함량 예를 들어 4% 이상이야만이 유기농 진정한 유기농이다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보지 않고 단지 화학비를 안 쳤느냐 농약 안 쳤느냐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기농 자체가 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제가 농장을 지으면서 이제 그 집사람하고 집사람이 이제 억수로 반대를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승낙을 받고 이제 같이 기농을 하면서 집사람이 나는 이제 뭐냐면 농장님과 전념할 테니까 집사람은 이제 블로그 활동 그 다음에 판매 활동 뭐 회사로 말하면은 저는 뭐냐면은 저 공장장 작업반장이고 집사람은 대표 이사 기업 영업 본부장이다. 네가 블로그하고 마케팅 활동은 네가 다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농장 어떤 기업 전부터 블로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블로그 활동을 이제 많이 하면서 저희 농장이 저기가 시작하면서 농장 옆에 메타 숲이 그때 2013년도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때 집사람한테 이거 앞으로 분명히 뜨는 어떤 자유 숲풀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무조건 매일 블로그를 올리라. 앞으로 우리 농장하고 관광이 연계돼 가지고 잘 보면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래서 농장만 잘 갖고 나면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농장도 보고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블로그를 줄기차게 올렸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한 1년 딱 올리고 나니까 집사람 블로그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파워 블로거리 또 접근해가지고 또 그걸 한번 터뜨리고 하니까 한 1년 만에 엄청 세게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 블로그를 하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뭐 우리가 욕을 다 얻어먹기 생겼어. 괜히 이거 알려가지고 농로 길 다 막히고 농사 못 짓겠다고 야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관광화되면은 우리 군도 좋고 영덕 군도 좋고 다 주민 어떤 관광이 모여들면 좋잖아요. 뭘 장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비전을 봐야 되는데 잠시 뭐 교통 뭐 불편하다고 뭐 이렇게 막 단편지 와보고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군에도 알려지고 뭐 면에도 알려져 가지고 이제 또 조사로 나와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로도 지금 확장되는 상태고 그게 또 알려지다 보니까 은퇴 관광지로서 또 선정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평일날 또 그 분이 오고 토요일에 보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주차장이 거의 빽빽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6차 산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잘 보면은 숨겨진 어떤 그런 어떤 개발지, 관광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한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블로그를 계속 올려야 되는 게 농장이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게 가만 앉아가지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물론 판매하면서 이제 전단지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꾸준히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물건이 내 과일이 최고라는 거를 뭐 말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어떻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1등일 수밖에 없다. 그게 당연히 이론적으로 떨어져 실제로 맛을 또 봐야 돼요. 맛을 보고 실제적으로 진짜 맛있네 좋네 이론하고 실제하고 두 가지가 진정으로 맞아 떨어져야 신뢰를 갖게 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지인들로 이제 부터 이제 쭉 팔다 보니까 옛날 블루베리보다 일이 틀리네 진짜 맛있네 또 이런 게 입소문이 나고 또 주변에 또 소개도 또 해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려지게 됐고 이제 저희 블루베리 백화점에 들어가면서 백화점 매니저가 이제 평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유통업체도 자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면은 또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른 농장들도 막 쓰신다고 우리 거 받아달라고 이제 그래갖고 뭐 1차적 해마다 갱신을 해요. 다 와가지고 처음부터 뭐 물농약 같으면은 또 뭐 저양 분석부터 해가지고 물농약 분석 이까지 데이터를 또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마다 또 물건을 보여줘야 돼요. 그쪽에 가져와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80을 먹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안 됐다. 제자 해마다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뭐 저희 농장 블루베리가 그쪽에서 백화점 매니저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유통업체에서 지금 납품하면서도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이제 기분 좋다면서 한 번씩 전화도 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먹었던 농장 규모도 좀 늘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있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양이 증가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도 좀 더 해라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귀농 하려면은 이제 뭐 부부간에 다 오신지 혼자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잘 보면은 귀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부간에 같이 이제 오는 게 가장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혼자 제가 해보니까 혼자가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어느 정도 영역을 또 정해가지고 또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두 사람이서 머리를 맞대갖고 또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는가고 항상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긴급 회의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또 경영기획도 또 연말 되면 해마다 세우고 그 다음에 잘했는 점, 못했는 점 또 반성도 하면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문제점 찾아가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또 방법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앞으로 기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참 뭐 천재지변이나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8월달에 생산해내는 블루베리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또 성장성도 좋고 처음에는 상당히 소득이 괜찮았어요. 이제 한 3년 차에 한 1000평 되는데 한 3천만원, 4천만원 소득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나무는 크면서 한 해는 그때 되게 더워 날씨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 장마 찌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마 지물이 인해가지고 생과를 팔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접을 짜게 되면은 생과는 25,000, 30,000원대 파는데 접을 짜 버리면은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소득이 3분의 1로 줄어버린다고. 그것도 또 뭐 수확 반은 또 떨거떨이쁘고 그 다음에 또 반은 또 또 수확하는 환경도 안 좋은 데다가 고생하면 또 아는 가격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비가림을 또 했어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비가림을 또 했는데 비가림도 약간 읍비만 오는 정도는 커버가 되지 50일 동안에 사실 보면은 비가 와버리니까 이거는 완전 비가림이 아니고 단순 비가림은 이거는 또 대책이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과제로 이 날씨 환경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하나의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사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으면서도 사실 보면은 또 그런 기후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게 사실 보면은 뭐 새로운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뭐 옛날 기후만 믿을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항상 이제 고심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보면은 또 미국 또 기상청에서 나오는 엘니뇨냐 뭐 라니뇨에 따라 가지고 올겨울은 추울 것이다, 뭐 따뜻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미리 또 생각해갖고 그 전에 뭐 동해 방기제라든가 동해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고심해봐야 되고 그래서 농사라는 게 사실 보면은 어떤 회사 같은 한 분야에 뭐 구매목, 영업 이런 부분들이 자기 전문 분야만 딱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사라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뭐 팔방미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상학부터 해가지고 뭐 토양학, 뭐 비료 같은 게 물리, 뭐 화학, 뭐 이런 부터 해가지고 식물 생리학 모든 부분에 사실 보면은 팔방미인이 돼야만이 그나마 또 거기에다 응용을 하고 다른 데로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단순하게 농사만 짓게 갖고 모든 게 극복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심도 많이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동반돼야만이 뭐 농사다운 농사를 소득이 이런 농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보고 이제 뭐 성공 뭐 사례인데, 저는 성공이라기보다는 뭐 앞으로 나는 조금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성장도 계속 노력해야만이 성장을 또 담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성공이지, 뭐 원래 농사 잘 때부터 해가지고 성공했다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열심히 했다가도 성공했고 내년은 또 망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이제 또 성공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사실 보면은 좀 몇 가지 주문할 부분이 제가 이래 해보니까 진짜 뭔가 농사에 대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어떤 교육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이제 처음에 친환경 가수 마이스터 과정이라 해가지고 2년간인데 거기도 이제 열심히 이제 다녀봤고, 그거 보면은 유명한 교수들 와가지고 식물 생리학부터 해가지고 실습부터 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으면은 농사를 짓겠다고 열심히 짓겠다고 하시려면은 사실 보면 마이스터 어떤 그런 과정을 반드시 농민사관학교 주관인데, 일반 농민사관학교는 1년 과정인데 요건 2년 과정입니다. 거의 뭐 전문직 수준으로 해가지고 또 유명하다는 그 강사를 다 데려다가 실습도 하고 하는데, 한 2년 동안 받고 나면은 뭔가 기초는 확실하게 이제 잡히면서 그 다음에 그 동료들끼리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죠. 이야기하면서 있는 경험과 없는 경험 모든 걸 다 또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거기에서 또 동료들 간의 어떤 그런 기술 공유, 그 다음에 뭐 학계, 그 다음에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그런 좋은 그 다음 교육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또
공유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 농장에 맞는 그런 또 함께 적용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경험하면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별하던 어떤 목표 전략 이런 부분이 있어도 똑같이 해서는 절대 안 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별하던 목표 전략이라는 거는 일단은 블루베리 농사로서 블루베리 가해로서 일단은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가해든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대우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품질은 안 좋으면서 대우는 1등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2, 3등 하면서 전부 다 영업하는 아들이 뭐 술 먹이고 이래가지고 뭐 팔고 이래가지고 결국 보면은 1등으로 성장 못하고 뭐 기업이 사라지고 한데 그래서 무조건 어떤 회사든 농사 짓는 사람은 과일을 무조건 1등으로 만들어야 되고 판매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거니까 무조건 1등 품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등 품질을 만들고 나면은 1등 품질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즙을 만들든지 간에 잼을 만들든지 간에 원료가 좋다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잊으면은 품질이 좋은 과일을 가지고 잼도 만들더라 즙도 만들더라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발생되는 걸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품질로 모든 2차, 3차 산업까지 연계가 되는 게 체험을 하더라도 백화점 납품하고 유명 또 마키컬리 이런데 새벽시장 이런데도 인기에 판매되고 그 농장에 가갖고 체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생과로도 사 먹고 싶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조건 1등 품질을 만들더라. 1등 품질을 만들려면 가만 앉아가고 되는 게 아니라 품종부터 철저철미하게 또 선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 그 다음에 뭐 재배 두 가지가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재배 환경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해가지고 무조건 1등 품질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풀려 나가는 거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뚫을 때 제 물건이 예를 들어 블루베리가 물건이 나빴더라면은 아마 어디든 납품 못하고 뭐 경매너트와 중저가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일단 물건이 일단은 제품이 따라주니 품질이 따라주니까 여러 가지 또 융통성이 있는 거고 저 나름대로 또 판매 더 뭐 농장 늘려달라는 그런 제안도 받고 그런 거니까 또 마키컬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데인데 그 유통회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전단지 이거를 또 들고 가가지고 마키컬리 그 서울의 새벽 배송 거기에 이제 사장을 만나가지고 직접 컨택을 해놓은 모이더라고. 그럼 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농장하고 2개 농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승인 받아갖고 원래부터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앞으로 무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보면은 배송이 앞으로 배송 어떤 그런 또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에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직판을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런 유통업체를 계속 컨택하면서 발로 확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묘목 구입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묘목 구입은요? 묘목 구입은 이제 제가 그때 제가 시작할 때 신품종이 제가 이제 품종을 딱 찾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타블루베리 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해보니까 그때 미국 그 조지아 대학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막 개발되고 조금 지난 어떤 그 나름대로 최신 품종들이 막 그 로열티를 지불해 가면서 수입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해가지고 그때 이제 더 끌어주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한 5, 6, 6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경쟁이 있는 또 품종이 있고 그 중에서도 품종이 떨어지는 품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딱 키우면서 이건 안 됐다 싶은 거는 또 막 처분을 하고 경쟁이 있는 또 품종을 또 제 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농사를 지으면서 순간순간 판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 품종이 안 된다 싶은 건 저 나름대로 과감하게 이제 처리해 버렸거든요. 캐내고 이제 물론 처음에 심을 때는 뭐 트랙터하고 뭐 기계적으로 심다 보니까 사실 보면은 별 힘든 줄 몰랐는데 중간중간에 식재를 다시 재식재한다는 건 진짜 노가다입니다. 그게 기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삭가지고 파가지고 재료까지 또 약 끌고 들어가가지고 수레 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 그루 한 그루 심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거 기능이 사용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품종 선택을 하면서 아무리 품종이라도 그 지역에 또 맞는 게 있고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같은 그 특급 품종이라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 괜찮다고 보고 좀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면은 완전 정상화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 6년, 7년 됐지만은 그 중에 이제 뭐 3, 4년, 10년도 묘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농장이 페트롤을 합니다. 페트롤을 하는데 잘 보면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목수가 한 5천 그루 되는데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 가지고 저는 요 위치에 있는 놈은 상태가 어떻다. 요 언젠가는 내가 한번 뭐 상황을 보면서 캐내든지 뭐 바꾸든지 상황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직필 표시를 해놓고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얘네 네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갈아치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경고도 줘가면서 그렇게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관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식물이라는 거는 뭐라는 주인이 뭐라는 그런 거리 소리도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식물도 말을 원해서 그렇지, 사실 보면은 그만큼 어떤 사람의 어떤 이제 파 자체가 식물에도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식물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을 어떤 가져줘야 되고, 그 식물이 뭐 예를 들자면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건지, 아니 뭐가 문제인지 현장에 다 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하나에 직접적으로 땅을 파봅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어떤 토양이 제대로 위물이 또 뭐 로타리 하면서 또 제대로 섞인 건지 또 직접 파보기도 하고 뭐 일일이 하나 또 수분도 사실 보면은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뭐 물이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또 저 같은 간접 스틱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스틱이 또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일이 뽑아가지고 또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이제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이제 적당한 이제 수분이 가장 중요한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물이 너무 가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뭐 텐시오메트로 따진다면은 20에서 30 정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뭐 3일에 4일에 한번 뭐 물을 줘야 되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뭐 대충 잡아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해가지고 각 농장마다 뭐 텐시오메타 수분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 15만원, 20만원 하는데 각 농장마다 그 텐시오메터를 꽂아가지고 어떠면은 토양마다 또 틀려요. A 농장, B 농장에 또 보면은 수분이 또 고갈이 빨리 오는 데 있고 늦게 오는 데 있는데 그거를 또 위치마다 틀리고 그걸 평균치 내가지고 중간값이 어느 위치인가 잡아가지고 그걸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물 줄 때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우선은 가학 영역을 해야 돼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온습도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제사 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는 뭐 어차피 배수성이 좋도록 해가지고 쉽게 물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갈이 미시면 더 좋고, 그 이외에 그게 안 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텐션 메탈 해가지고 물 주는 주기를 아주 객관나 데이터화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뭐 노가다 땅도 파고 밑도 하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딱 배틀을 하면서 물 줘도 되네 안 줘도 되네 그 게이지를 딱 보면서 판단하니까 억스럽게 변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여름철 2, 3일에 한 번씩 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 있고, 어떤 데는 한 일주일 돼도 괜찮다는 그런 또 게이 값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부분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비 방법도 사실 보면은 뭐 A라는 과일이 있으면은 토양 분석을 이제 뭐 요새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토양 분석을 사실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1년에 최소한 한 번, 많으면 한 2번 정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토양 분석 안에는 모든 게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뭐 시비를 얼마 주고 뭐 기계적으로 비료를 주고 뭐 한데, 사실 보면은 그 토양 안에는 토양 분석을 통해 갖고 적정한 산도, 그 다음에 유기물, 그 다음에 질소는 아니지만 인산, 칼리, 뭐 마그네슘, 뭐 칼슘 이런 주요 성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걸 딱 보고 뭐가 모자라, 뭐가 좀 보충해주고 뭐 이렇게 판단해야지, 뭐 기계적으로 뭐 기비 얼마, 뭐 추비 얼마, 어떤 품종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줘야 되겠다, 그런 방법 갖고는 어떤 데는 그렇게 되면 도장지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데는 뭐 성장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모르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거 똑같아요. 이제 건강검진하면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가 나쁘면은 내과에 가야 되는 거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뭐 칼슘을 또 보충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구체적인 식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뭐 봄에는 뭐 주고 뭐 가을에는 뭐 주고 여름에는 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시비 방법에도 사실 보면은 정확히 우리가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 열매가 이제 맺히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뭐 인상 관리가 필요하고, 초반에는 질소 비율이 얼마 줘야 되고, 그 동안의 노하우를 다 그 나름대로 또 어떤 작물에 대해서 전문 어떤 서적을 보면 또 대략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뭘 좀 더 줘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작물에 맞게끔 시기 처방법도 필요한. 저 같은 경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농약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막 비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유기물이 기본적으로 4% 이상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안 줘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물 관리만 잘하면 돼요. 초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 뭐 강로 플러스라도, 저도 아주 고급스러운 거 말씀입니다. 강로 플러스, 그 다음 저거 생선 액비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거 하고, 그 연면 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친환경적으로 많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런 시비 방법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고심도 더 하고 원하는 그 품질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저희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면요. 예. 보통 이렇게 다른 시기가 정말 시하고 보통 시기가 시지 않습니까? 조생종, 만생종 했을 때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장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평 뭐 내외 같으면은 잘 보면은 뭐 장마철이 안 겹치는 데 있잖아요. 6월 한 초에 예를 들어서 뭐 3000평, 4000평 되는데 그렇게 심어버리면은 요새 노동력도 부족하고 한순간에 인력 투입이 힘들어요. 이제 그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뭐 1000평 이내 같으면은 이제 뭐 가정 노동력도 충분해야 되니까 뭐 장마철 피해가지고 일찍 나오는 게 좋고,
3, 4층, 뭐 5층이 넘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일찍 나오는 걸 한 50% 하고 중간 생을 한 20, 30 이렇게 좀 이빠이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물레배를 하려면은 이제 최소한 무가운 하우스 뭐 이 정도 비가림도 되면서 약간 무가운 하우스 이런 그게 이제 기후 어떤 또 변화에도 대응이 되고 그렇게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루베리라는 품종 자체가 뭐 진입 장벽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유기물부터 해가지고 비트머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흙이 아니습니까? 캐나다나 저 유럽에서 다 수입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유기물을 무조건 넣어줘야 돼. 그거는 일반 사과나 이런 건 그냥 적당하게 태비놓고 하는데, 블루베리 유기물이라는 거는 뭐 소나무 토끼, 침엽수, 파세목이나 솔잎이랑 이게 엄청 들어가줘야 돼. 그게 뭐 다른 가을 같으면은 그런 퇴비들을 대량으로 어디 뭐 사면 되는데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디 자기가 산에 가 끌든지 뭐 벌써 재선충 뭐 작업하면서 일부 또 파쇄자 그런 데 뭐 알아가지고 또 하든지 뭐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진보에 뭐 소나무 껍데기 그 멀리서 목대서 가가지고 덤프 트럭에 그 비싼 묵님 주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보금을 주고 또 완전히 뭐 사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게 돼야만이 앞으로 나무가 생장 장애를 안 일으키고 수명이 계속 이어갈 수 있지. 그냥 뭐 심어놓고 그냥 적당히 빌어주고 하면 나무가 2, 3년만 나는 가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심어놓고 우리나라 블루베리 농장에 가면은 한 20%는 제대로 키우는데 나머지 뭐 70, 80%는 옛날에는 잘 소문난 농장인데 가면은 완전히 망해가 있는 데 많아요. 다 폐농한 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노력한 만큼 뭐 성과가 있는 그런 작물인 것 같고, 또 뭐 제가 이제 뭐 사과 같은 경우에 주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뭐 이 영덕에서 저 뭐 안동, 뭐 청송 뭐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영주 뭐 이쪽 올라가다 보면 사과나무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전부 다 나무가 척척척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소득도 내고 평균치의 어떤 그런 가지고 보면 가까운 사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는 제가 이제 내가 잘 짓냐 못 짓냐 벤치마킹 하려고 이제 쭉 아는 농장에 가보면은 또 잘 짓는 농장은 한 10%, 20% 굉장히 잘 쪄요. 저보다 땡이 뛰어나가는데 그거는 완전히 뭐 진짜 농장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또 그렇게 증증서가 농장이 있고, 나머지는 가면은 완전히 긴초가 안 나요. 완전히 뭐 가시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뭐 폐농 일보 직전에 그런 농장들이 거의 한 7, 80%가 되고, 그래서 뭐 블루베리가 망한다 이래도 기술성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수입에 들어오면 품질적으로 좀 못 따라와요. 그게 왜냐면 기계 수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 꿈에 맞는 그런 품질이 안 들어오고 또 저가로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국산 블루베리가 아직까지는 또 경쟁이 있다고 보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저 같은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1차 농사, 그 다음에 농장 조성까지는 기본적으로 100점이라면 한 70% 정도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앞으로 제가 이제 6차 산업 그쪽으로 좀 해보려고. 왜냐하면 6차 산업을 하더라도 은퇴 교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페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고 또 아름다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장형 카페, 또 밀집되지 않은 그런 게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인지 할지 모르겠지만 농장 안에 정원 같은 걸 조성해가지고 카페를 만들더라도 일반 어떤 밀실이 아니고 바깥에서 나무 밑에서 블루베리도 구경하면서 필요한 한두 개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농장형 카페, 맛집 이런 형태의 앞으로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성공 사례 뭐 이런 부분도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 농장에 맞는 어떤 그런 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에 제가 많은 또 관심 있는 것 같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뭐 지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뭐 평론감 이런 걸 뭐 블루베리를 심는다면 어떤 종을 권하시겠습니까? 예? 블루베리를 농사를 지으신다고 이제 하시면 어떤 종을 심으라고 권하시나요? 어떤 종을 예, 어떤 종에 뭐 보면 좀 캔들라든가 뭐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가장 소비자들이 쉽게 지금 어떤 종이 좋느냐 그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광으로 갈 것인가 가을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뭐냐면은 자기가 배수성이 좋고 유기물이 풍부한 진짜 명품 블루베리 농장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따라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수지블루라는 게 일반 노지에서는 조금 추모도 안 되고 그거 이제 좀 경쟁이 있다고 드랩도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아주 좋아요. 경매시장에 가면은 그거는 무조건 1등급 받아요. 그 블루베리는 또 보면은 잘 죽어요. 그렇지만은 유기물이 아주 좋은 그런 토양에다가 배수성이 좋은데 하면 그게 엄청 더 잘 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트래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다음 자기가 일찍 내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휴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00시간 뭐 500시간 뭐 이런 게 휴면 기간이 있는데 드래프 같은 놈을 가온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이제 하우스 안에. 그거는 일반 노지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입증 휴면 기간이 짧은 요새고 뭐 매도락이라는 뭐 뉴하노버 이런 게 조금 더 아직 좀 떠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품종들을 조금 일찍 내고 싶으면은 그 자기가 찍고자 하는 환경에 맞는 품종이 한에 따라 많이 틀려요. 자기가 농장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품종을 넣고 저 품종을 넣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하여튼 뭐 교육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냐면은 뭐 교육을 처음에는 뭐 기본 기농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뭐 또 농기센터에서 하는 뭐 기본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 2년 가서는 농사 바쁜데 뭐 집사람 짜증 내가면서 일 바쁜데 어디 가겠냐 그거는 또 잔소리 들어가면서 잘 보면은 한 2년 동안 댕긴 30급 했어요. 그거 받고 나면은 또 기초를 또 다지면서 자기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가능한 필요한 교육을 좀 찾아가지고 요새 뭐 영국 농민사관학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딱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